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사람의 뇌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 연구를 선점하기 위한 각축전이 치열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뇌연구원 서판길 원장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네, 뇌연구원 상당히 급이 있어 보이는데 조금 이따 어떤 기관인지 좀 상세하게 여쭤보고요. 이렇게 이제 원장님을 저희가 모신 이유가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주는 최고의 과학기술인상, 최고 명예로운 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상을 최근에 수상하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주는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한국의 과학 노벨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원장님은 이제 민간에서 주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산의학상도 수상을 하셨죠? 네. 정부와 민간부 분야에 이제 최고의 상을 다 수상을 하셨는데 이제 당연히 받으실만 하니까 양 분야에서 그렇게 받으신 걸로 알겠고요. 먼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렇게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하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선 과학기술인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상이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주신 상이고 대통령께서 주셨으니까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또 그게 시행 관련 부처가 과기부 장관 또 어쨌든 저를 뽑아준 심사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이 자리를 위해서. 또 하나는 제가 포항공대에 부임하면서 진짜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연구비 확보라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포스코, 지금 포항제철 또 포항공과대학에서 적어도 제가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재원을 이제 지원해 줬던. 그래서 저 상을 이렇게 밝게 문득 떠오르는 게 감사는 역시 돈을 지원해 주는 국민께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재단 우리 포항공대가 감사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희 이제 시청자들을 비롯해서 이제 다 이제 국민들인데 이렇게 또 원장님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시니까 이렇게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뿌듯하시겠고요. 또 그만큼 이제 원장님이나 뇌연구원에 대한 또 기대도 크지 않을까. 기대치가 크니까 저로서는 책임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책임도 막중해 지시는 거고. 그러니까 뇌연구원은 지금은 이제 대구에 자리 잡고 있는데 뇌연구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뇌연구원은 우리나라가 1998년도에 뇌연구 촉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2011년 12월에 뇌연구원이 개원이 됐죠. 그래서 지금 한 10년 정도 됐고 이제 초기는 건물 짓고 이렇게 하면서 한 2, 3년이니까 실제 뇌연구를 시작한 건 한 7년에서 8년 정도 이제 된 기관이고 왜 대구냐? 다 아시다시피 대구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의료 기반이 가장 잘 돼 있는 곳이 대구고요. 또 뇌연구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결과는 사람에게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의료 기반이 잘 갖춰 있는 곳에 이제 그걸 구심체 역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마침 그 당시 대구시가 메디셋 시티 이런 걸 캐치프레이즈 걸고 이쪽 분야에 산업까지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뇌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요즘 흔히 얘기하는 뇌 산업까지 이렇게 확장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적극적으로 대구시가 유치에 나섰고 상당한 그런 거군요. 돈을 지원해 주셨죠. 지금 있기까지는. 그래서 대구의 첨단 복합 의료 복합 단지 내에 한국뇌연구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연구 업적들을 평가받으셨겠지만 이제 저희가 수상 내용의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보면
우리 원장님은 생체 신호 전달 분야의 세계 석학이다. 그리고 이번에 또 역시 이 분야를 그 선도한 업적으로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어렵습니다. 그 신호 전달, 생체 신호 전달, 네. 그라는 것은 우리가 생체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의 분자 단위가 있고 네. 여러 수천 개의 분자로 이루어진 세포가 있고 또 세포는 여러 종류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심장 하면 심장에는 혈관 세포도 있고 심근 세포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기관이 심장이라면 심혈관계를 이루고 있는 기관이 뭐냐 그러면 혈관과 심장이잖아요. 네. 그걸 시스템 체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분자나 세포나 기관이나 이 체계는 생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각각의 서로 소통을 한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신호 전달이 이제 신호 전달, 그런 신호가 거군요. 전달된다. 그래서 처음 신호를 주는 우리 쉽게 우리 이해하기 호르몬을 알죠. 호르몬. 그다음에 신호 신경 전달 물질. 이게 이제 촉발자가 돼서 신호를 건드려 주면 얘가 세포 단위, 기관 단위, 분자 단위에서 온갖 작동을 하면서 네. 생체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일련의 이 과정, 경로를 이제 연구하는 게 네. 신호 전달 분야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뭐 조금 뭐 저도 지금 네. 당연히 뭐 알듯 말듯인데 예, 좀 더 이제 예, 그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뇌에서 우리 그 인간들은 뇌에서 이렇게 뭐 신호 전달을 한다. 뇌가 뭐 컨트롤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생체 신호 전달은 뇌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런데 그 중에 컨트롤 타워는 뇌죠. 네, 컨트롤 타워는. 네. 뇌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령도 내리고, 야,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다. 네. 그러면 뇌에서 지령을 빨리 숨을 쉬게 해서 산소를 조직에 공급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그렇게 최종 어떻게 보면 사령관이죠, 우리 몸에. 예. 그러나 신호 전달이라는 그런 생체에 일어나는 반응은 모든 조직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분자간도 세포간도 기관간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 하면서 기분 좋을 때는 웃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죠. 예. 스트레스 막 받으면 그게 인풋이 돼.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에 의한 신호가 전달돼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 이제 원장님의 뭐 개인적인 연구를 포함해서 이제 뇌연구원의 이제 연구를 얘기하지 않나 싶은데 그 소위 난치병 진단 치료의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신호 전달이란 네. 그런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분자간, 생체 분자간, 세포간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면 소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통, 네. 커뮤니케이션, 네, 네. 소통.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정부도 중요하고 사람 간에도 중요한데 중요하죠. 인체 내에서도 예. 중요하다 이런 다 말씀이십니다. 문제 기회 있으면 제가 예. 인간관계 소통의 의미를 또 한번 쭉 찾아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인문사회 쪽 관점에서. 그래서 소통인데 나중에 그걸로 한번 대담을 하시죠. 소통인데 그래서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성, 영어 표현이 더 쉬운데 호미오스테시스, 네.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죠. 항상성. 예. 항상성. 예. 근데 그 항상성이 깨지면 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상 기능이라는 것은 뇌는 인지, 또 성장은 정상적인 발육, 또 뭐 근육 운동, 네. 호흡 운동 이렇게 하는데 얘가 이제 시소라는 개념으로 항상성을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소통이 망가지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겁니다. 그죠? 네. 그 기울어지는 것은 이 밸런스가 파괴돼서 기울어지는 거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불균형이 생기면 이게 질환이다.
그 불균형을 균형으로 바꾸면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음. 그렇지요. 네. 그건 이해하시죠. 네. 그 어떻게 불균형이 이루어진 망가진 것을 뭐로 할 거냐? 소통으로 한다. 네. 소통을 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냅스의 어떤 분자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 찾아냈다면 그게 망가져 가지고 어떤 질환이 생겼다고 원인 규명이 된다면 만약에 그거에 의해서 생긴 질환은 그걸 되돌려 고치면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불통에 망가지면 소통을 통해서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이 과정을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과정에 불통으로 가는 걸 막아줌으로 인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얘기죠. 네. 예. 어떤 점에서 지금 뇌연구원이 그 나름의 그 경쟁력을 갖고 있고 또 뇌연구원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민간이라든가 이렇게 협업도 당연히 하실 네, 텐데 당연히, 예.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그-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뇌연구원의 설립 취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 기초와 응용 연구도 하며 산학 협력을 통해서 성과 확산의 가운데 서고 그다음에 민간이 산업입니다. 갖지 못한 그런 고가치의 인프라. 네. 이렇게 우리 연구원이 장비들이 참 좋습니다. 그런 인프라를 민간 사회하고 공유함으로써 네. 연구 지원도 하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우리나라 뇌 관련된 연구를 한다는 게 업그레이드 시킨 구심지 역할을 하라. 그러니까 인물을 제가 지금 상당히 무겁습니다. 자체 연구도 하고 예. 지원도 하고 네, 그게 소위 이제 협업도 콜라보, 하고 예, 콜라보죠. 그게 음. 설립 취지입니다, 저희 연구원. 아, 예, 그게 그렇군요. 맞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네. 우리 이렇게 말씀하신 초고령화 사회 멀잖아. 뭐 고령화 사회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뭐 예에서 퇴행성 뇌질환이 가장 심각한 문제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뇌연구원도 뭐 간이 이제 우리 파킨슨,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네. 연구들을 지금 뭐 우리 전체 연구의 한 3분의 1이 그쪽으로 돼 있죠. 네, 3분의 1이. 예, 예. 그러니까 퇴행성 뇌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 치매인 거죠? 뭐 치매, 뭐 파킨슨, 뭐 헌팅턴 예. 많죠. 예, 뭐 원장님이 보시기에 치매 정복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런 목표를 두고 연구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뭐 아시다시피 치매에 대한 예방, 뭐 약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 민간요법에서 나온 걸 약으로 개량해서 하는 치매. 그러니까 치매가 발전을 조금 더디게 만들어준다. 뭐 이런 개념이지. 근본적 치료는 아, 없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고 우리가 치매 하니까 치매 환자들이 오랜 시간이 이제 경과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치매라는 게 만들어져 보니까 어떤 단백질이 엉켜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마약, 뭐 타우 프로테인 뭐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뭐 그런 것들이 엉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원인이 돼서 이게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실제 표적 분자로 생각해서 치매 약 예방 약들을 많이 개발해 왔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도 그 성공적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건 결과를 가지고 자꾸 했는데 또 다른 치매 원인이 있을 거라. 이게 아니고 예. 이게하고 다른. 예. 그래서 이건 오랜 시간 거쳐오면서 이걸 아주 규명을 못한 거죠. 그러나 연구를 거듭하면 이게 왜 치매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몰레큘이 망가지면서 분자가 망가지면서 보니까 얘가 치매가 생기더라. 그러면 A라는 분자가 망가지는 걸 되돌리든가 망가지지 못하게 막으면 치매 예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망가진 것을 돌리면 치료가 되는 거죠. 그건 언젠가는 궁극적인 저희들 목표입니다. 네.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뭐 예. 그렇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만 또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치매 완전 정복은 참 험난한 길이라는 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 아예 뭐 저는 요즘 과학 예. 기술이 워낙 발전했어요. 요즘 뭐 빅데이터를 10년 전에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AI라는 딥러닝을 연습을 시키면 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표적 찾았으면 이놈을 다시 기초 연구를 하고 이걸 임상에도 접목시키는 거예요. 근데 출발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정상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더라, 뭐 하더라 해서 정상에 나와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면 역중계 연구고, 중계한다 하는 중계 연구고, 요걸 중계 연구에서 또 연구를 해서 본 연구를 이렇게
선순환을 도운다 이래서 네. 제가 선순환 중개연구라는 연구. 표현을 썼습니다. 한 예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 네. 지난 6월에 공동연구를 위해서 잔사학교, 제가 이제 미국 NIH에서 한 4년 근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잔사학교에서 굉장히 친구도 많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신경과, 신경병리과의 공동연구를 위해서 갔더니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러면 치매 환자들, 이제 거기는 뇌 치매 환자들 뇌가 한 500개 정도, 500분 이제 기증하신 분들이 있고, 네. 우리는 뭐 치매 아니고 전체 그것도 어디 있을 겁니다. 뇌은행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10명 정도 기증을 받아놓고 있고요. 여기서 보니까 어떤 걸 했냐, 그 중에 치매 어떤 공통 증상이 있는 사람들 뇌만 분석을 한 거예요. 네. 평소에 의료 그 자료들을 또 분석하고 빅데이터죠, 그게. 빅데이터. 예. 그리고 심지어 보호자가 관찰한 그 환자의 비헤비어를 분석한 거예요. 분석해 보니까 요런 계통의 치매는 여기 망가져서 됐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행동 분석을 통해서. 행동 예. 분석뿐만 아니라 이제 재료지죠. 혈액 분석도 하고, 죽으신 분들 이 바이옵시를 해가지고 그것도 분석해보고 여러 가지 각도의 분석. 이제 그런 그 정보를 모으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이 네. 왜 생겼습니까? 그만큼 과학기술이 네. 발전한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이제 시설도 계속 구축해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좌뇌 우뇌 지금 이제 좌뇌 지금 연구센터 이제 좌뇌만 있죠. 그걸 구축을 하셔가지고 가동 중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뇌 우뇌가 이제 지금 예. 이제 설계 다 끝나서 10월 예. 초에 착공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우뇌 그 뒤에 요걸 아우러서 가는 게 실용화 센터가 센터가 이제 곧 하나 생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러면 실용화 센터까지 가면은 이제 큰 큰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건가요? 1차 그림은 끝나고요. 지금 좌뇌의 이 공간 스페이스와 우뇌하고 실용화 센터를 합하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뇌 크기의 3분의 2가 우뇌고 우뇌 반 정도, 그러니까 지금의 한 3분의 1이 실용화 센터. 그만큼 좌뇌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그게 아니라 뭐 중요. 돈에 맞춰서 짓는 겁니다. 그런 건가요? 예. 실용화 센터까지 구축이 되면 어떤 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좌뇌는 뇌 기본 원리, 소위해서 뇌 관련된 기초 연구, 이제 초기 단계니까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게 이때까지 끌어왔고, 거기 이제 조금씩 쌓이니까 그거를 상업화, 실용화 가는 중간 단계 역할이 또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검증인데. 네. 그래서 요게 우뇌에서 할 거고, 그럼 요렇게 아우러진 것을 실용화 센터에 진짜 궁극적으로 우리 연구 결과를 적용하고자 하는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네. 그렇죠. 네. 인류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 결과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실용화 센터가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용화 센터가 뭐 사업화 전략 이건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 첨단 의료 복합 단지 내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 관련된 소위 말해서 마라톤을 완주할 때 페이스메이커가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만 해줄 거예요. 그것까지만 잘해주면 신기록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은 학문이 어느 하나 학문을 가지고 정리가 될 게 아니고 각각의 생각하는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학제 간의 융합 연구, 저 융합이란 말을 제가 짬뽕을 싫어하다 보니까 융합이라는 말을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렇게 봅니다. 학제 간의 연구, 네. 공학이나 인문학이나 사회학이나 여러 가지 의학을 접목시켜서 여기서 이제 디벨롭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제 간 연구의 어떤 구심체를 융복합 그런 표현도 쓰죠. 거창하게. 그래서 이쪽에 있다면 그걸 실용화로 가는 것은 어떠냐. 그건 이제 우리 경북대학교 신경과 서울대학교 정신과 팀들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분당병원 팀들하고 있는데. 그 이제 실용화 센터는 여기는 학제관이라면 학제관을 건관을 해서 여기는 인프라, 아까 데이터 분석, 첨단 영상 장비 구축을 해서 소위 말해서 산학연의
공동 연구를 여기서 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중개 연구가 되는 거죠. 네. 임상 데이터도 접목시키고 기초 연구 이쪽, 그것도 기초 응용 연구도 접목시킨다. 그렇게 보면 좌뇌는 기초 연구라면 우뇌는 응용 연구고 아, 저 실용화 센터는 활용 연구라고 예. 보면 되는 거죠. 기- 그래서 이제 기초 응용 활용. 예. 그리고 요 우뇌는 학제간 연구라고 보면 되고 여기는 선순환 중개 연구라고 보면 됩니다. 네. 예. 뭐 그렇게 그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 저 치매를 예방하려면 술 담배 안 해야 되지만 특별히 또 이렇게 우리 좀 주실 만한 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스트레스도 안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그러니까 어쨌든 밸런스 아까 뭐라 그랬죠? 항산소 네, 항상성. 깨지 않는 거. 네. 그러니까 머리를 덜 괴롭히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아주 즐겁게 이렇게 두뇌 활동을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요. 때로는 조금씩 자극이 필요하다. 그래서 왜 민간요법에 왜 이 지압도 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 오면 이렇게 지압계로 그걸 하나를 선물로 만들어 놨어요. 몇천 원짜리를 만들어서. 아하. 그냥 오늘 좀 그런 가져오- 자극 말씀이시죠. 예, 그런 자극이 결코 확실한 에비던스는 없지만은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노력이 보면 필요하네요. 어쨌든. 어떻게 네. 삶을 편하게 사시는 게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네. 자기 몸을 괴롭히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산에 가고 싶을 때 산에 가고 즐겁게 사는 게 굉장히 즐겁게 살고 쉴 때 쉬어야 되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즐겁게 중요한 사- 팁을 주셨습니다. 예, 그게 예. 제일 건강 유지의 저 예. 팁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아무튼 더 듣고 싶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아까 언제-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 이제 인간에 대한 그 연구라 그럴까요? 아까 인간에 한 말씀 하셨습니다. 예, 인간의 소통. 예, 인간의 소통, 인간의 소통. 예,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뇌연구원 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소하셨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국가 차원에서 상당히 그 중요한 기관이고 또 손판길 원장님이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인 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진짜 노벨상으로 이렇게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